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인자 호전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 실제 치료 사례, 가장 최근에 치료가 되신 어느 40대 여성분의 실제 치료 사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최근에 이제 저에게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류마티스 환자분들의 상황을 보면요. 현대의학, 그러니까 양방의 류마티스 약물을 복용하면서 면역 억제제를 비롯해서 각종 항류마티스제 약물들 쭉 복용하면서 염증 수치는 잘 관리가 된단 말이에요. 양방의 류마티스 약물을 먹으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류마티스 인자가 갑자기 상승하면서 통증이 걷잡을 수 없이 강해지고, 그 상태에서는 염증을 잘 잡아주던 항류마티스 약물들을 양약을 복용하면서 염증이 잘 잡혀고 통증도 잘 잡혔었는데, 류마티스 인자가 급격히 어느 시점부터 상승하면서부터는 통증이 잡히지 않는, 그러니까 양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통증을, 그 상황이 되면은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한의학적 치료가 이 류마티스 인자를, 양약에는 반응하지 않던 류마티스 인자가 한의학적 치료를 했을 때 류마티스 인자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랍고 획기적인 치료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두 건의 케이스가 아니고 류마티스 인자 수치가 상승된 모든 케이스에서 한의학적 치료 후에 다 인자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오늘 그 한의학적 치료, 류마티스 인자 수치를 조절해주는 그 뛰어난 치료 능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40세 여성분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이고요. 그리고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으로 진단 시에 받았고요. 그 다음에 모 대학병원 류마티스 내과에서 2009년도에 확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혈청 검사상으로도 류마티스 인자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받게 되고, 이분의 증상은 손목 통증, 엄지손가락 통증, 팔꿈치 관절 통증, 어깨 관절 부위 통증, 이렇게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진단 후에 양약을 복용했는데 부작용이 좀 심하게 나타난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양약을 복용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양약을 안 먹으려고 하면서 통증을 가지고서 지내신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쭉 그런 식으로 지내다가 최대한 양약의 부작용을 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복용을 안 하면서 지내다가 5년이 되는 시점, 발병 5년이 되는 시점에 한방 치료하러 저한테 오신 건데, 그 이유를 이제 보면요. 어떤 대체약을 진료하는 의원에서 그동안 쭉 관리를 받다가 최대한 양약을 덜 사용하는 쪽으로 관리를 받다가 5년차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류마티스 인자가 급격하게 상승을 한 것입니다. 류마티스 인자가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상승이 되면 그때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도 굉장히 심해진다. 임상적으로요. 쭉 괜찮았던 류마티스 인자가 갑자기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통증이 심해진다. 이분 그래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0월 지금 현재까지 치료를 10개월을 이제 해 보셨는데요. 류마티스 인자 조절 한약과 류마티스 자가면역 질환에, 제가 그동안 계속 강조해 드렸던 강의에서 자가면역 질환 식이요법 같이 병행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2014년 12월에 168이었던 게 2015년 3월에 153으로 내려오고요. 그리고 2015년 10월 달에 77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50% 이상 감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류마티스 인자가 10개월 동안 50% 이상 감소를 하게 되면요, 통증은 굉장히 많이 좋아지게 되고 불편함이 없는 상태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ESR 수치, 염증 수치는 그렇게 많이 아팠을 때도, 2014년 12월 달에 그렇게 많이 아팠을 때도 36 정도예요. 정상이 20까지인데 36이니까 그게 높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염증 수치가 높지 않은데도 나는 굉장히 아플 수 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염증 수치가 높지 않아도 통증은 강할 수 있다. 그래서 염증 수치와 통증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걸 꼭 아시고요. 여기서 36인데도 굉장히 아팠던 거죠. 손목, 어깨. 그리고 2015년 3월달에 36에서 31로 왔고, 그리고 결국 류마티스 인자가 떨어지면서 168에서 77로 떨어졌듯이 36에서 22까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분은 양약을 전혀 복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10개월 동안 오직 류마티스 인자 조절 한약과 식이요법만으로 이렇게 조절이 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한의사인 저도 신기할 정도로 한의학적 치료 그리고 식이요법을 병행했을 때 양약에는 절대 떨어지지 않던 류마티스 인자가 이렇게 대폭 떨어지는 케이스들이 너무나 매 건마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의학적 치료에 정말 뛰어난 우수성 그리고 독보적인 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결국 염증수치는 높지 않은데도 류마티스 인자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통증이 심해진 케이스였고요. 류마티스 인자를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서 결국 대폭 떨어뜨릴 수 있었고, 기존 약물들로 양약으로 류마티스 인자가 조절되지 않을 때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서 류마티스 인자를 떨어뜨리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은 굉장히 독보적인 치료 분야이다. 한의학적 치료와 류마티스 식이요법은 류마티스 관절염 뿐만 아니고 루푸스의 루푸스 활성도, 안티 DS DNA라는 루푸스의 자가 항체 수치가 있는데, 이건 역시 스테로이드에 반응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한의학적 치료 후에 루푸스 항체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 루푸스의 활성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건 역시 한의학적 치료에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의학적 치료는 류마티스 인자, 루푸스의 자가항체, 안티-DS-DNA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항체도 떨어뜨릴 수 있고 루푸스의 자가항체도 떨어뜨릴 수 있는 굉장히 뛰어난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의학적 치료가 얼마나 류마티스 인자 수치와 루푸스 항체 수치를 떨어뜨리는 데 효과적인지 한 번 더 인식해 주시는 계기가 됐기를 바랍니다. 이상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